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한 아침 홀로 식탁에 앉아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한숨 지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머, 내가 돈을 이렇게나 많이 썼나? 이 속도라면 내 노후는 정말 괜찮은 걸까?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골마가는 그런 막연하고도 지독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든든한 노후는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쌓아둔 재산이 많자 한들 그 돈의 쓰임새를 잘못 잡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생토록 가난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슷한 연금을 받으면서도 매일 밤 돈 걱정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72살 여성과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루하루 마음 넉넉하게 살아가는 72살 여성, 이 두 사람의 엇갈린 삶의 이야기입니다. 제1장, 순이의 외로운 불안. 어느 고요한 아침, 72살 순이는 거실 식탁에 앉아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손때 묻은 통장과 낡은 계산기가 놓여 있었죠. 남편은 아직 안방에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집안은 고요했지만 순이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치는 듯 했습니다. 아휴, 이번 달도 훌쩍 줄어버렸네. 순이는 결코 자신이 사치를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달이 연금이 들어오지만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돈은 소리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뿐인 귀한 손자 생일 선물로 50만 원, 오랜만에 만난 동생들과의 점심 식사 2번에 10만 원, 거기에 나이 들수록 챙겨 먹어야 한다며 꼬박꼬박 사들이는 건강 보조식품이 한 달에 10만 원.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이 생활비 외의 명목으로 줄줄 새고 있었죠. 그래도 다들 이렇게 살잖아. 내 친구들도 손주한테 이 정도는 거뜬히 쓴다고 했어. 늙어서 추해 보이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순이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해 보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서늘한 불안감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이 날 것만 같아 밤잠을 설치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무뚝뚝한 남편에게는 차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꿀먹은 벙어리처럼 속만 끓일 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여고동창 지숙이가 떠올랐습니다. 지숙이 역시 순이와 비슷한 시기에 남편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살림살이나 받는 연금도 비슷할 터인데 지숙이는 언제 만나도 늘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했고 말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지숙이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 나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순이는 무거운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작은 하지만 절실한 의문 하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제2장 찻집에서의 재회와 깨달음. 며칠 뒤 순이는 동네 단골 찻집에서 지숙이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반가운 얼굴이었죠. 딸랑이는 종소리와 함께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숙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정말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응, 지숙이, 너야말로 얼굴이 아주 환하네. 정말 보기 좋다. 순이는 자리에 앉으며 지숙의 얼굴을 물끄러미 살폈습니다. 변함없이 온화한 미소, 조급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유로운 표정. 따뜻한 차 2잔을 시켜놓고 두 사람은 그간 밀린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많이 컸지. 아주 예쁠 때잖아. 응, 덕분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생일이라서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었어. 순이는 그쯤에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50만 원이나 주고 비싼 장난감을 사주었다는 말은 굳이 꺼내지 않는 편이 낫겠다 싶었죠. 소소한 대화가 잠시 끊기고 정적이 흐를 무렵 순이는 꾹꾹 눌러담았던 속마음을 저도 모르게 툭 내뱉고 말았습니다. 저기 지수가 너는 솔직히 나이 들어서 돈 떨어질까 봐 걱정 안 돼? 지숙이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조금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 걱정? 아예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나는 그 걱정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 하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한 일들이 있어. 절대 하지 않기로 한 일? 그게 뭔데? 순이가 찻잔을 내려놓고 상체를 바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늙어서 돈에 쪼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지. 예전에는 나도 다 자식 위하고 나 위하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행동들인데 그걸 딱 끊어내고 나니까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지더라. 좋은 뜻으로 하던 행동을 끊어냈다고? 순이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무리하며 해온 일들이 모두 그 좋은 뜻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나한테도 그게 뭔지 알려줄 수 있어? 나 사실 요즘 통장 잔고만 보면 숨이 톡톡 막히고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순이의 애처롭고 솔직한 고백에 지숙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비치는 찻집에서 지숙이가 차분히 들려줄 이 이야기가 순이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이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3장 첫 번째, 손주를 향한 무조건적인 물질적 애정. 순이야, 넌 솔직히 손주들한테 생일이나 명절 때 돈을 어느 정도 놨어? 글쎄, 요전번 손자 생일에는 100만 원짜리 전동 자전거를 사줬어. 비싸서 망설여지긴 했지만 녀석의 펄쩍 뛰며 좋아하는 얼굴이 눈에 밟혀서. 첫째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최고급 가방에 축하금까지 300만 원은 좋게 썼지. 내 주변 할머니들도 다 그 정도는 기를 쓰고 한다길래 나만 안 챙겨주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순이의 머릿속에 씁쓸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싼 자전거를 건넸을 때 손자는 환호성을 지르며 곧장 밖으로 나가버렸고 정작 할머니를 향한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없었죠. 딸 내외 역시 부모가 그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하다는 듯 넙죽 받기만 했습니다. 이래저래 계산해보니 1년에 기백만 원이 고스란히 손주들 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렇게 퍼줘도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 들어. 녀석들도 이제 머리가 컸다고 자기들 생일이나 명절 때 돈 봉투 받을 때만 쏙 얼굴을 비추고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더라. 지숙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순이야, 나는 우리 손주들 생일에 딱 5만 원짜리 도서 상품권 하나만 줘. 어머, 정말 그것밖에 안 줘? 애들이나 네 딸이 서운해하지 않아? 지숙이도 처음에는 딸의 원망 섞인 불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3년 전 첫 손주가 입학할 때 딸이 넌지시 축하금 액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지숙이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올해부터 너희에게 가는 큰 돈은 없다. 할머니는 이제 비싼 선물은 안 할 거야. 대신 나중에 엄마 아빠가 늙고 병들었을 때 너희한테 병원비며 요양비 부담 주지 않으려고 우리 노후 자금을 단단히 지키기로 아빠랑 약속했어. 그리고 우리 손주도 돈이 얼마나 벌기 힘들고 소중한 건지 배웠으면 좋겠다. 그저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가 아니라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바른 아이로 자라야지. 처음엔 입을 삐죽이던 딸도 가만히 듣고 나서는 깊이 수긍했습니다. 부모님이 무리해서 손주 챙기는 것보다 아프지 않고 스스로를 책임지며 건강하게 사시는 게 자식 입장에선 가장 큰 효도이자 다행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이제 우리 손주는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으면 눈을 반짝이면서 할머니, 이 돈으로 무슨 책을 사서 읽을까요? 하고 고민해. 돈의 가치를 배우고 있는 셈이지. 순이는 가심이 뜨끔했습니다. 나는 그저 남들 눈에 능력 있고 좋은 할머니로 보이고 싶었던 거구나. 손주의 바른 미래보다 당장 내 자식한테 미움받고 늙은이 취급당하는 게 두려웠던 것뿐이야. 순이야, 사랑의 크기가 쥐어주는 돈의 액수와 비례하는 건 절대 아니야. 정말 자식과 손주를 위한다면 우리가 늙어서도 당당하게 자립해서 살아가는 든든한 등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값진 유산이야. 제4장 두 번째, 껍데기, 외모에 투자하느라 진짜 건강을 놓치는 일. 그러고 보니 순이 너 늘 피부가 참 곱고 화사하다. 비싼 거 발라? 아, 이거 텔레비전 광고 보고 전화로 시킨 주름 개선 화장품이야. 한 달에 20만 원이나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어 보일까 싶어서 벌써 2년째 붓고 있어. 순이는 내심 뿌듯한 표정으로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고급 화장품 선전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저번에 전화했을 땐 무릎이 시큰거려서 걷기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 다리는 좀 어때?
아유, 말도 마. 비만 오면 쑤시고 여전히 아파. 근데 정형외과 가면 사람도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하고, 한 번 가면 진료비에 물리치료비에 몇만 원씩 깨지잖아. 그 돈이 아까워서 그냥 동네 약국에서 파스나 사다 붙이고 끙끙 참고 있어. 순이는 불과 석 달 전 계단을 내려오다 무릎이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꼈던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문 앞까지 갔다가 지갑에서 나갈 돈이 아까워 발길을 돌렸었죠. 그러면서 바로 그날 오후 20만 원짜리 화장품 결제 문자를 무감각하게 넘겼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순이야, 내 화장품은 동네 마트에서 산 5천 원짜리 평범한 보습크림 하나가 전부야. 그렇게 싼 걸 쓴다고? 말도 안 돼. 솔직히 네 피부가 나보다 훨씬 생기 있고 맑아 보이는데? 이른이 넘어가는 나이에 진짜 아름다움은 얼굴에 바르는 비싼 화학약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뼈가 곧은 건강한 몸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생기지. 사실 5년 전만 해도 지숙이 역시 주름을 지우겠다며 비싼 화장품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큰마음 먹고 받은 종합건강검진에서 작은 용종을 여러 개 발견해 큰 수술을 면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가꾸느라 정작 곪아가는 몸속은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후로 나는 화장대부터 싹 비웠어. 대신 1년에 한 번 정밀 건강검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받아. 한 번에 수십만 원 목돈이 나가지만 나중에 수술비로 3천만 원, 5천만 원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지. 순이야, 당장 내일이라도 뼈 고치는 병원부터 가. 관절병 키우면 나중에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지내야 해. 남의 손 빌려서 대소변 받아내면 그 요양 비용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 몇만 원 아끼려다 훗날 억 단위 돈이 깨져. 외모를 가꾸는 일과 진짜 내 몸을 살리는 일. 순이는 자신이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거꾸로 두고 살았다는 사실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5장 세 번째. 친구들 앞에서의 헛된 체면 칠해. 다음 주에 동창들이랑 점심 모임이 있어. 지난번에 내가 1인당 7만 원이나 하는 아주 분위기 좋은 고급 양식당을 예약했는데 다들 대접받는 것 같다며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사하네. 그럼 모임은 한 달에 몇 번이나 해? 두세 번 정도? 다들 교양 있고 재밌긴 한데 번갈아 가며 밥값을 내거나 똑같이 나누어 내도 한 달 밥값만 몇십만 원이니 솔직히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 순이는 지난 모임에서 우리 순이가 총무하니까 식당 고르는 안목이 탁월하네. 다음에도 네가 좋은 곳으로 잡아줘. 하던 친구들의 칭찬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는 호호 웃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냥 동네 칼국수나 먹으면 안 되나 하고 쓴웃음을 삼켰었죠. 돈이 쪼들린다고 말하면 평생 쌓아온 교양 있는 사모님 체면이 깎이고 구두쇠 취급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나는 친구 모임은 무조건 한 달에 딱 한 번, 식대는 2만 원 안쪽으로 넘기지 않기로 원칙을 세웠어. 지숙이의 말에 순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째째하게 굴면 친구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다 떨어져 나가지 않아? 지숙이도 3년 전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엄청난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얘들아, 정말 미안한데 나 이제 남편 연금만으로 생활하다 보니 매번 이렇게 비싼 식당 다니는 건 좀 버거워. 앞으로는 좀 소박하고 저렴한 밥집으로 옮기면 어떨까? 정 안 되면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얼굴을 비출게. 순간 테이블엔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한 친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지수가 네가 먼저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사실 나도 매번 5만 원, 7만 원씩 내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모임 전날이면 잠이 안 왔어. 체면 때문에 다들 꾹 참고 있었던 거지. 그날 이후 지숙이네 모임 장소는 화려한 식당에서 동네 밥집과 정겨운 찻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밥값이 줄어들었을 뿐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 친구들의 대화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해졌습니다. 순이야, 체면 차린다고 억지로 끌고 가는 관계는 결국 짐만 될 뿐이야. 내 형편을 솔직하게 말했을 때 떠나가는 사람이라면 진짜 친구가 아니지. 누군가 용기를 내어 허울을 벗어던지면 모두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어. 순이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창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제6장 네 번째.
다 큰 자식에 대한 끝없는 경제적 지원. 순이야, 딸내미랑은 사이 좋지? 뭐 평범해. 근데 요즘 딸애가 자기네 아파트 주방이랑 화장실을 싹 고치고 싶다면서 넌지시 3천만 원만 보태달라는데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골치가 아파. 순이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못던 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다달이 나오는 연금도 꽤 되고 예금해둔 것도 있잖아. 우리 이번에 인테리어 못하면 이웃집들 보기 창피해. 당장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가면 노구가 휘청거릴 것을 알면서도 돈줄을 끊으면 딸이 자신을 외면하고 찾아오지 않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작년에는 아들이 차를 바꾼다며 알렌 소리를 하기에 쌈짓돈 1,000만 원을 쥐어주기도 했었죠. 나도 재작년에 딸내미한테 똑같은 부탁을 받았어.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지. 거절했다고? 딸이 섭섭하다고 난리치지 않았어? 처음엔 입을 꾹 다물고 서운한 티를 팍팍 내더라. 하지만 내가 딸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했어. 우리 딸, 엄마 아빠가 나중에 병들어서 스스로 몸을 못 가눌 때 너희 부부한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요양원에 가려면 이 3천만 원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생명줄이야. 부모가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고 꼿꼿하게 자립해서 사는 것. 그게 엄마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라고.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엄마 말이 100번 맞다며 집수리는 부부의 힘으로 조금씩 셀프로 하겠다고 말이죠.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딸을 보며 지숙이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그저 자식들에게 버림받기 싫어서 나중에 기대고 싶어서 얄팍한 계산으로 돈을 내어주며 그걸 사랑이라 포장했구나. 진짜 부모의 역할은 끝까지 내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는 꼿꼿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제7장 5번째 달콤한 돈벌이 유혹과 기적의 만병통치약. 그러고 보니 지수가 며칠 전에 아는 지인이 솔깃한 정보를 주더라고. 퇴직금 남은 걸 어디에 투자하면 1년 만에 2배로 불려주는 곳이 있다면서 나보고도 같이 해보자는데. 순간 지숙이의 부드럽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순이야, 내 말 똑똑히 들어. 가만히 앉아있는데 돈을 쉽게 벌게 해준다? 이것만 먹으면 씻은 듯이 병이 낫는다? 당신의 불안한 노후를 완벽히 해결해준다? 이런 말들은 100% 당신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의 달콤한 속임수야. 그리고 그런 놈들은 생판 남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지인의 얼굴을 하고 접근해.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난번 케이블 방송을 보고 홀린 듯이 결제했던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식품이 생각났죠. 관절염이 사라지고 피가 맑아진다는 쇼호스트의 말에 넘어가 몇 달치 약값으로 100만 원가량을 썼지만 돌아온 건 쓰린 속과 빈 지갑뿐이었습니다. 순이야, 이른을 넘긴 우리는 이제 공격적으로 돈을 늘리거나 일확천금을 꿈꿀 때가 아니야.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돈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방어전을 쳐야 할 때라고. 그 투자 사기에 넘어가 전 재산을 날리면 우리는 다시 그 돈을 복구할 기력도 시간도 없어. 남은 인생을 지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 지숙이는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이상한 약초를 다려 먹을 게 아니라 병원에 가. 마음이 우울하고 돈 걱정이 되면 이상한 투자 설명회나 무당을 찾아갈 게 아니라 당신 남편하고 마주 앉아 대화를 해. 돈으로 생긴 불안은 절대 돈으로 덮을 수 없어. 순이는 그제야 본물 터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는 늙어가는 게 무서웠고 돈이 떨어져서 비참해질까봐 매일 밤 혼자 통장을 부둥켜 안고 덜덜 떨었어. 그 불안감을 채워보려고 쓸데없는 물건을 사들이고 헛된 유혹에 흔들렸던 거야. 지수가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번쩍하고 정신이 들었어. 순이야, 하나도 안 늦었어. 나는 매달 1일이면 남편이랑 식탁에 앉아 통장을 펴놓고 꼼꼼하게 같이 봐. 여보, 이번 달엔 경조사가 많아서 지출이 컸네요. 다음 달엔 식비를 좀 줄입시다. 이렇게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어깨를 짓누르던 불안감의 절반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려. 오늘 당장 남편에게 당신의 짐을 나누어 달라고 해봐. 제8장 순이의 눈물 어린 결단과 남편의 고백. 찻집을 나설 때 순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지숙이의 뼈 때리는 조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주를 향한 허세 가득한 돈봉투, 건강을 갉아먹는 비싼 화장품, 친구들 앞에서의 알량한 체면, 자식들의 짐을 억지로 떠안으려 했던 미련함, 그리고 불안감이 낳은 허황된 유혹들까지. 모두 자신이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일들이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독버섯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 있던 남편 정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는 코트를 벗기도 전에 깊은 숨을 몰아쉬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아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좀 앉아봐요. 우리 집 돈 문제 나 혼자서는 너무 벅차서 그러는데 같이 좀 의논해주면 안 될까? 순이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통장 여러 개를 꺼내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니 당장이라도 살림을 이따위로 했냐며 불호령이 떨어질 것만 같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돋보기를 끼고 한참 동안 통장의 숫자들을 묵묵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순이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이 무거운 짐을 왜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었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겠네.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에 순이는 참고 있던 울음을 짐승처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힘들게 벌어온 돈인데 내가 요령이 없어서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고 밤마다 불안해서 잠도 못 잤어요. 아니야, 울지 마. 나야말로 당신한테 살림살이 몽땅 떠맡겨 놓고 나는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었으니 내가 더 큰 죄인이지. 우리 부부잖아. 혼자 끙끙대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같이 통장 관리하자. 늦지 않았어. 거칠고 투박한 남편의 손이 순이의 떨리는 손을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손주에게 수십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줄 때보다도 친구들 앞에서 비싼 밥값을 결제할 때보다도 수백 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이 한 걸음이 순이의 남은 인생을 눈부시게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밤이 늦도록 식탁을 떠나지 않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어떻게 우리의 존엄한 노후를 지켜나갈지 눈물을 닦아가며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9장 반년 후 참된 평안을 찾은 순이. 그로부터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적처럼 순이의 통장 잔고가 몇 배로 불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눈에 띄게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손주들에게는 빳빳한 현금 대신 5만 원짜리 도서 상품권을 예쁜 봉투에 담아 건넵니다. 동창들에게는 용기 내어 얇아진 주머니 사정을 털어놓았고 모임은 동네 백반집으로 바뀌었지만 눈치 보지 않고 깔깔대는 웃음소리는 식당을 가득 채웁니다. 20만 원짜리 화장품을 끊고 동네 약국에서 5천 원짜리 보습제를 사서 듬뿍 바르며 그 아낀 돈으로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정형외과에 가서 무릎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매달 1일 식탁에 마주 앉아 돋보기를 끼고 함께 생활비를 계획하는 부부의 정겨운 모습입니다. 순이는 이제 더 이상 통장을 보며 남몰래 눈물 짓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통장에 든 돈의 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행동,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첫째, 손주를 향한 과한 물질적 애정. 둘째, 진짜 건강을 외면한 껍데기 외모 투자. 셋째, 친구들 앞에서의 헛된 체면치레. 넷째, 다 큰 자식에 대한 끝없는 경제적 지원. 다섯째, 달콤한 돈벌이 유혹과 기적의 약에 속는 일. 진정한 노후의 평안은 결코 은행 잔고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솔직하게 현실을 마주하고 체면을 벗어던진 채 진짜 친구와 속마음을 나누며 내 삶을 내 힘으로 꼿꼿하게 지켜내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순이와 지숙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순이의 마음이 뼈저리게 공감된다. 나도 당장 오늘 저녁에 남편과 통장을 열어놓고 이야기해봐야겠다 등 어떤 말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삶의 경험과 작은 다짐들을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신 따뜻한 글 한 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밤 잠 못 이루며 비슷한 불안을 안고 계신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과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팍팍한 삶에 작은 위안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주변 분들과도 많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네 인생의 지혜가 담긴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